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022 바이오 USA 학회가 개최되는데요. 자, 주가는 바닥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오선 타면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유럽 3상 승인 소식 이후에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어떤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고 있는데요. 이 협의편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임상 3상 관련되는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유럽 중심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향후에도 유럽 시장을 좀 타켓으로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흡입형을 통해서라도 이제 좀 부활을 해서 실적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하반기부터는 중요한 어떤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임상 참여 목표 인원이 2,200명이니까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그게 중등증 환자 수준이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이제 변이 이후로 레큐로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2월달에 식약청에서 일단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향후 이제 장기적인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오 USA가 개최되는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걸리죠. 이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밸리가 몇 군데 있죠. 이제 동부 쪽에서는 이제 보스턴 중심의 부분이 있고, 이제 서부 쪽에는 이제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샌디에이고주,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가 3년 만에 이제 대면 행사로 진행되죠. 2019년도에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제 열리고 난 다음에 대면으로 열리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3,20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국내에서도 한 20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셀트리온도 이번에 이제 부스를 통해서 참여하는데요. 보통 이제 학회를 하게 되면 학회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보통 이제 에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업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이제 내용을 보고 투자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같은 부분들이 성과 유무 때문에 이걸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형 행사인 만큼 빅파마인 화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 머크, 사노피, 이런 빅파마들도 대부분 참석을 하니까요. 자, 아스코에 이어서 이 바이오 USA 학회까지 학회 모멘텀으로 바이오주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되니까 셀트리온 관점에서도 이런 어떤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왔던 게 최근에 이제 램시마 SC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베타의 어떤 경쟁 치열함을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경쟁 치열함을 바이오 베타가 지금 극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인데요. 2019년도부터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후발주자들도 들어오고, 기존의 이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빅파마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참여가 안 되었던 회사들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계속 이제 낮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신규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베타의 어떤 출시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바이오 베타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어떤 효과라든지 제형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개선한 부분인데요. 거의 신약에 준하는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차별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목한데,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를 통해서 여기 좀 선두주자로 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사실 램시마 SC가 시장 점유율이 많이 좀 그렇게 안 올라오다가요, 작년 4분기 올해 이 성장 속도가 좋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유라, 유럽 유마티스 학회에서
현지 연구진, 의료진들의 어떤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IB 제형에 비해서 질병 활성도, 간해율에서 개선된 어떤 치료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이 내년도까지도 좋아질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편의성이 정맥형으로 IB 제형은 병원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피하 주사는 집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한 어떤 형태지요. 그래서 이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특히나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MC마이서시는 이 130여 국에다가 특허 출원해서 20년 동안 독점 권리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유럽 시장에서 분기 평균 매출 성장률이 40%에 지금 넘는 어떤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어떤 견제, 에버그린 전략이라든지 극심해진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약효와 편의성 개선한 바이오 베타로 좀 이제 차별성을 좀 셀트리온의 어떤 전략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수급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겠죠. 그리고 앞서 나왔던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죠. 유럽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유명하니까요. 특히나 동유럽의 어떤 루마니아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친지 셀트리온 관련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 이제 흡입형 치료제 임상 1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루마니아 임상이 이제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이 들어간다는 점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1분기 셀트리온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레키로나의 어떤 손상 차손, 그리고 이게 흡입형 관련되는 어떤 이 개발로 연구 경상 개발비가 많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레키로나의 어떤 부활을 나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상태. 작년도에 레키로나가 셀트리온 전체 매출에서 1분기는 2%, 2분기 8%, 3분기 1%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는데 수익성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 이제 뭐 계약이 나오면서 16%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1분기는 거의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 좀 중단된 상태이니까 이 흡입형 치료제를 통해서 레키로나가 일정 부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천억 정도의 어떤 개발비가 이걸 통해서 나름 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자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도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하는 폐나 호흡기 점막에 이 바이러스를 포획하는 기전을 통하기 때문에요. 직접 어떤 한체를 정달하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주사제에 비해서 작은 어떤 형체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경제성도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편의성도 경구용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우월한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상이 유럽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유럽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오늘 현 정부 들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원들이 어떤 기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가 전임상 지원센터 개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전임상은 뭐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이제 임상하기 전에 후보 물질을 이제 동물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먼저 좀 확인하는 어떤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개발에 좀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지원, 이런 어떤 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이제 개선이라든지 이 메가 펀드를 통해서 임상의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어떤 육성, 이 3상을 하려면 상당히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보면 셀트리온이 꾸준하게 이제 일단 5일선을 타면서 오늘도 이제 5일선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양봉을 내면서 장중에 16만 가격권을 보시게 되면 한 16만 4천원대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이제 시간에는 한 1,000원 정도 빠져서 16만 1,000원인데, 자 16만 원대를 기반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이 상단 이 가격을 이제 뚫어내야 사실 이제 밴드 태깅, 보통 어떤 주가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올해 이제 4월 말에 한번 뚫어내려고 하다가 5월 달에 사실 좀 무참하게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좀 핵의 이슈 논란에서 좀 벗어났다가 이 블록딜 관련된 이슈로 또 좀 밴드 태깅이 또 실패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넘어가는 게 3월 달,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그 뒤로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이 부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넘으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 하락갭을 메꾸면서 밴드 태깅이 나와야 사실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수급상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보유수량이 지금 주가가 좀 빠졌을 때도 계속 좀 늘어나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 부분 이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한 10% 정도. 그래서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원체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이 흐름들을 언제쯤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붙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